네, 안녕하세요. 보수주의 책방입니다. 벌써 12월입니다. 이제 남은 한 달 정말 마무리 잘 하시고 2025년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길 바라겠고, 요즘 참 일이 많습니다. 일이 자꾸 터지는데, 특히 이제 쿠팡 개인정보 넘어간 그런 큰 사건도 있었고, 그 쿠팡이 그렇게 이제 개인정보가 털리면서 여러 좌파 단체에서 정부와 좌파 단체가 쿠팡을 공격하고 까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다 중국의 알리와 테무, 다른 이제 쿠팡을 대체할 물류 회사들이 점점 새벽 배송부터 해서 우리나라의 물류를 중국 자본이 장악하기 위한 그런 쿠팡을 이제 견제하고 그렇게 시작하는 게 아닐까,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게 되는데요. 절대 중국산 기업, 중국산 제품 쓰지 마시고, 중국산을 쓰는 거 자체가 이 나라의 주권을 중국한테 넘겨주는 일이니까요. 절대 국산 거, 그리고 뭐 일본이나 그냥 차라리 미국 거만 쓰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나라가 꼴이 많이 아닙니다. 오늘도 그러면 이승만의 독립정신,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독립정신 27. 일본이 흥성하게 된 이유. 일본은 옛날부터 강인하고 무기를 소중히 여겼으나 백성이 깨이지 못하여 이상한 풍속이 많았다. 일본은 고립된 섬나라이기 때문에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어 자기 중심적 국민성을 키워 남에게 굽히는 것은 수치스럽게 여겼다. 그러므로 그들이 남에게 패배하거나 굴욕을 당하면 자기 손으로 배를 갈라서 죽는 하라키리라는 풍속이 있었다. 그들은 수치를 당하고 구차스럽게 살기보다는 영광스럽게 죽는 것이 낫다 하며 한두 명에서 5, 60명까지 남녀노소가 집단적으로 꿇어앉아 머리를 굽혀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고 그 자리에서 배를 가르고 엎어져 죽는다. 그러한 일이 빈번히 있었으나 최근에 와서 차차 없어졌다. 그 잔인한 성품은 칭찬할 바 아니나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정신은 본받을만 하다. 일본인들의 정신이 이처럼 강인하여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그들을 함부로 다룰 수 없으니 이 같은 국민성은 자기 나라 독립을 지키는 데 적합하다. 그들의 풍속은 상류 계층을 존경하고 예절이 엄격하며 사무라이는 칼을 차고 다니는데 이것은 무례한 자를 죽이려는 목적이다. 사람의 목숨을 초계같이 여기는 독한 성품과 미개한 풍속을 가진 나라가 2500년 동안 내려오면서 한 가문에서 대대로 임금자리를 이어받았으니 이 같은 예는 다른 나라 역사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그들은 우리나라와 중국 변방을 번번이 침범하며 괴롭혔다. 백제에서 왕인이 건너가 일본 왕자의 스승이 되어 논어, 천자문과 같은 책들을 가르쳐 주었으며 일본 문자인 가나를 창안하면서 일본 문자로 사용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금동불상과 불경을 전해주면서 일본의 불교가 전파된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너가서 천문과 달력 만드는 법, 의술, 악공, 질그릇과 기와 굽는 기술, 간장, 술, 옷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이처럼 처음에는 미개했으나 우리나라부터 배워서 문화 수준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서양 사람들이 일본의 존재를 알게 된 후부터 가끔 와서 통상을 요구했으나 일본은 이를 거절했다. 1853년에 미국이 군함을 보내 통상을 강요하자 일본은 마지못해 개방하게 되었다. 일본은 사신과 학자들을 서양에 보내 정세를 살피고 유럽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 그들은 유럽 국가들이 부강하고 문명한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유럽 사람들이 일본에 온 것은 그들을 해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통상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나라를 보존하기 위해 서양 제도를 모방해야 한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은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유럽으로 유학을 보냈다. 그러나 그 학생들은 정해진 기간 이전에 귀국하고자 했다. 그 이유를 물은즉 그들은 자기들이 일본에 있을 때는 세상 형편이 어떤지 전혀 몰랐으나 유럽의 실정을 보니 동양의 형편이 이처럼 위급하기만 일본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니 공부만 하고 세월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귀국하여 관리들과 백성들을 일깨워 나라를 보존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귀국한 후 어떤 사람들은 관리가 되었고 다른 사람들은 글을 쓰고 강연을 하는 등 계몽 활동에 적극 나섰다. 그리하여 그들은 국민을 일깨우고 낡은 습관을 깨뜨리는 데 앞장섰다. 지도자들과 백성이 힘을 합쳐 봉건 제도를 타파하고 지방의 실력자들이 가졌던 권력을 중앙정부에 되돌려주고 왕실의 지위를 높이고 실질적 권한을 강화했다. 기존 정치제도의 약점을 제거하는 동시에 새로운 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했다. 이 같은 개혁에 수구파가 강력히 반발하자 다수의 개화파 인사들이 목숨을 잃거나 불구자가 되기도 했다. 다행히 일본 왕 명치는 총명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사태의 중요성을 깨닫고 어려움을 무릅쓰고 반역자로 몰린 개화파 인사들을 용서하여 중요한 직책을 맡기며 수구파를 차례로 몰아냈다. 그리고 헌법을 채택하고 상하 양원을 설치하여 백성들의 대표로 하여금 나라 일을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일본에서는 서양에 가서 공부하는 유학생이 해마다 늘어났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교육을 받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고 자식을 영국이나 미국에 유학 보내기 위해 집이나 가구까지 팔아 학비를 마련했다. 점차 사람들은 서양 학문을 배우는 것을 자기 목숨 구하듯 하였으며 젊은 사람들은 서양 사람처럼 옷을 입고 행동했다. 30여 년 동안 일본에는 변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세계 역사상 일본처럼 그렇게 빨리 변한 나라는 드물었다. 나라의 신민이 된 자들은 일본의 개화에 대해 부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27일 일본이 흥성하게 된 이유를 읽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세국 정책하면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고 옛날 것만 이제 추구하면서 나라의 발전을 등하시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달랐습니다. 일본은 서양 문물을 빠르게 받아들이면서 지식인들을 유학을 보내고 그렇게 개화를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먼저 했습니다. 정말 일본 사람들이 똑똑하고 먼저 우리나라 사람보다 깨어나서 그렇게 더 잘 사는 선진국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일본한테 배울 점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수주의 책방이었습니다.